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차장 김순철입니다. 여러분은 벤처기업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은 우리나라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입니다. 1998년 2,000여 개에 불과한 벤처기업이 13년에는 28,000여 개 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심으로 커왔습니다. 하지만 벤처 생태계의 자금 흐름이 원활치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 먼저 벤처 생태계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꽉 막혔던 문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초기 기업에 조달되는 자금 중 은행 융자금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만약 사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높아 결국 창업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융자금이 아닌 투자 중심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마련했고 다양한 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에 투자한 자금은 인수합병이나 주식 상장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인수합병 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인센티브는 늘리겠습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주식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기업도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코넥스 시장을 신설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사업에 실패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들도 평균 2.3회의 실패를 겪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실패 기업이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제도전 기업 전용자금 1천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회생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기업은 금융이용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크게 단축시키고 7월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번 정책은 그동안 막혀있던 자금 생태계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반가운 대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초기 엔젤 투자가 매우 중요함에도 국내 엔젤 투자 규모는 미국의 44분의 1 규모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엔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엔젤 투자가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도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만약 벤처기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기존에는 1,5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엔젤 중 투자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노하우를 갖춘 엔젤을 전문 엔젤로 지정해 이들이 기업에 투자하면 정부도 업체당 2억 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8,800만 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도 대한민국의 벤처 카카오입니다. 이러한 선배 기업들도 투자에 나서고 창업 기업의 든든한 멘토로 활동하게 됩니다. 벤처 캐피탈은 첨단 기술력을 갖추고 장래성이 있지만 아직 경영 기반이 약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벤처 기업의 무담보 주식 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 창조 펀드, 성장 사다리 펀드 등 총 2조 5천억 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을 통해 자금의 회수를 앞당기고 코스닥 독립성 강화 및 상장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투자 회수 여건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번 대책은 M&A 매수 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과 M&A를 통해 기술을 획득하더라도 직접 기술 개발을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M&A 거래액 중 기술의 가치를 돈으로 산정해 그중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드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M&A로 대기업이 최대 주주가 되어도 대기업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한편 중소기업끼리 합병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벤처기업 운영 중 항상 위험 부담이 따랐던 부분도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기술, 제값 주고 사야겠죠. 그런데 만약 이 기술이 도용당했다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과징금도 최고 등급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동안 정당한 M&A임에도 세법에서 정한 가격보다 30% 이상 높아 증여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닥 시장 개편, 코넥스 시장 신설 등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면 창업과 기업 운영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영권 매각을 통해 현금화한 돈을 벤처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에 재투자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해 드립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마음껏 사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융자가 아닌 투자를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세제 혜택을 통해 엔젤 투자와 제1세대 선배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투자받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정부 역시 민간과 함께 5천억 원 규모의 미래창조 펀드를 조성해 우수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투자가와 동일한 지원을 통해 해외 동포도 국내 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금 지원뿐만 아닙니다. 국내에 성공한 기업인들로 구성된 청년 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통해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특히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종합 지원을 위해 6월부터 VC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와 보육을 담당하고 정부도 R&D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이스라엘식 창업 지원 시스템인 보육 기반 투자 연계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 망설이셨던 분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재기하는 기업인에게 금융이용 제한기간을 단축시켜드리고 정부와 법원 공동으로 기업회생 컨설팅을 실시하여 회생 절차의 소요기간과 비용을 대폭 감축해드리겠습니다. 또한 2017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재기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엔젤이 투자할 경우 정부가 2배로 매칭하여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을 위한 정책입니다. 혹시 생각만 하고 계시던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가가 제품을 만들고 생산을 대행하여 얻은 수익금 일부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해 일반 국민들이 적은 돈으로도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도 하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벤처 창업 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항상 현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